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CCTV 등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신고 제도 신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고유 식별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된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 식별 정보가 인터넷 회원 가입 절차 등에서 무분별하게 수집, 이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 가입 방법으로는 아이핀 등이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CCTV라 부르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개인의 영상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이러한 곳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설치, 운영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제도. 최근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여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향후 명의 도용, 불법 마케팅, 피싱 등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일단 유출된 경우에는 이를 정보 주체에게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결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는 업무를 새롭게 추진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사, 예측,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자 등 그 외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해야 하며 영향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 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위험 정도,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여부,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